교과서 22쪽 알짜임이 작용할 때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역학술의 용수철 저울을 연결하고 실험대에서 운동하는 역학술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설치한다. 역학수레를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 네, 역학수레의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이때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2배, 3배 증가시키면서 역학수레의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리고 역학수레에 올려놓는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과정 2를 반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3번은 이제 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보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죠. 질량을 변화시켰을 때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동영상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0.1초 간격으로 수레의 위치를 측정한다. 자, 지금 일단 힘과 가속도의 관계,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려면 일단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를 보면, 자, 시간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때 이 수레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변해 갔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에서 0.1초 동안 수레는 1cm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cm를 0.1초 만에 이동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0cm/s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1초에서 0.1초 동안에 위치는 3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3cm를 0.1초 만에 갔으니까 30cm/s가 되겠죠. 그죠? 예, 30.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5가 증가했으니까 50cm/s.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증가했죠? 7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70cm/s. 그 다음 0.1초는 얼마가 증가했죠? 9cm가 증가했으니까 속도는 90cm/s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단위를 잘 봐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 가속도를 구하기 전에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속도는 평균 속도일까요? 아니면 순간 속도일까요? 이것은 처음에서 0.1초 동안이잖아요. 그죠? 처음에서 0.1초 동안에 1cm를 간 거니까 이것은 순간 속도가 아니라 뭡니까? 평균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새 노트. 자,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자, 이건 시간이겠죠? 0초, 0.1, 0.2, 0.3, 0.4, 0.5 0.1, 0.2, 0.5까지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물체는 0.1초일 때의 속도가 아니라
0에서 0.1초 사이의 속도라는 거죠. 그게 얼마란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0이었죠. 그죠? 자,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 미터가 아니죠?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세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보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초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30. 얘는 순간 속도가 아니라 뭡니까? 평균 속도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를 보시면 1에서 0.1초에서 0.2초 동안은 10, 20, 한 30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평균 속도가 얼마죠? 예, 3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0.2초에서 0.3초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50cm/s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순간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순간의 속도. 자, 지금 자, 지금 보면 지금 등가속도 운동 할 거잖아요.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은 0에서 0.1초 동안에 0에서 0.1초 동안에 평균 속도가 10이라는 얘기는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의 합이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합해서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속도랑 낮은 속도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때의 평균 속도는 중간값이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0.5초일 때 10이 저점을 지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 30이라는 속도는 0.1초와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인데 이 값은 아마 딱 중간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1.5초일 때 30이 될 겁니다. 이 점을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점 두 개가 그어졌으니까 하나 더 그어볼까요? 그러면은 요 0.2에서 0.3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딱 중간 요 지점을 지날 거고 이 값은 2.5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 3개가 나왔으니까 이 점 3개를 뭐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가 정확할까 안 할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0.5와 1.5 사이 0.1초가 되겠죠. 이때 이 점을 이제 이으면은 이제 그래프가 될 텐데 그 전에 정확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0.1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요 점과 요 점의 그러니까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잖아요. 그죠? 그 더하면 40이고 그 절반이 20이 되겠죠. 그죠? 20. 그러면 요 점이 20이 되겠네. 20.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0.5초당 10씩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0.5초당 1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원점을 지났어야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0이고 0.1초일 때는 20. 그런 식으로 하면 0.2초일 때 그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40.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요 10이라는 속도는 평균 0에서 0.1초 동안 0에서 0.1초 동안의 평균 속도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체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0초일 때의 속도와 0초일 때의 속도와 0.1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얼마가 될 거냐.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아까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 10은 요 지점인데 이것은 0.5초일 때의 순간 속도일 것이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리고 1.5초 같은 식으로 1.5초일 때의 속도는 3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의 어떻게 됩니까? 중간 0.1초에서의 순간 속도는 2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그 의미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보면, 자, 지금 가속도 여기서 이만큼 속도가 증가했죠.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됐어요? 20이 증가해야지. 20cm/s가 증가했어요. 몇 초 동안에? 0.1초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cm/s가 될 거다. 제곱이 되겠죠, 그죠? 단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얘는 200일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20이 증가해서 0.1로 나누니까 200이 되겠죠, 그죠? 얘도 20이 증가했지만 0.1초 동안이니까 200이 될 거고, 20이 증가했지만 0.1초 동안이니까 200이 될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다시 아까 그 그래프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가속도.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죠? 자, 지금 0에서 0.1초 가는 시간이 흘렀을 때를 보면은 0.1초 동안에 얼마가 증가했어요? 20이 증가했죠. 단위는 cm/s. 그러니까 구하면 어떻게 돼요? 200cm/s 제곱이 되겠다. 물론 가속도도 여러분들 그 공부를 뭐 미리 해본 사람, 또 자세히 깊게 해본 사람은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라는 게 있고 순간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구분할 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등가속도 운동을 다룹니다. 그럼 매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어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가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속도 값을 평균 내도 어때요? 똑같다고요. 구분 짓는 데 의미가 있다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이 가속도가 계속 변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분짓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빠르기는 속력과 속도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고, 또 속력과 속도는 각각 평균값과 순간값으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속력은 순간 속력, 평균 속력이 있고, 속도도 순간 속도, 평균 속도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요것을 개념을 물어보지, 속력이 평균 속력이냐 순간 속력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개념이 있지만 그냥 순간 속도, 평균 속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외에 것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 확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요 수레는 0초일 때 처음 속도가 이제 뭐가 됐어요? 0인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 3개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AT의 제곱,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EAS,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V0가 0이라면 V0가 0이면 어떻게 바뀝니까? V는 AT가 되고 S는 2분의 1이 빠졌네요.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V제곱은 여기 S 또 빠졌네. 2AS가 됩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보시면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V는 지금 자 봐요. A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첫 번째 식에서 V는 뭐야? T에 비례하고 두 번째 식에서는 뭐예요? S는 T 제곱에 비례하죠. A는 상수라니까. 그 다음에 얘는 V제곱은 S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간이 2배, 2배 되면은 거리는 4배. 시간이 3배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뭐야? 9배. 그죠? 시간이 4배 되면 거리는 16배. 요 경우에는 V0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시켜 봅시다. 요 상황, V0가 0이, 만약에 V0가 0이 아닌 경우에 어때요? S랑 T제곱이랑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초기속도 V0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요 항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S랑 T제곱이랑 비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S랑 T제곱이 이동거리와 시간의 제곱이 비례하지 않으면 V0가 0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동거리 S가 T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뭐야? 볼 것도 없이 초기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초기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동거리와 즉 변이와 시간의 제곱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봐요.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다른 색깔로 초록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서 1이 증가했죠, 그죠? 4가 증가했죠? 시간이 2배가 되니까 거리가 4배가 됐습니다. 자, 시간이 3배 되니까 거리가 몇 배 됐어요? 9배가 됐어요. 시간이 4배가 됐어요. 거리가 16배가 됐어요. 아하, S랑 T제곱이 뭐한다? 비례한다. 고로 초기속도는 0이구나.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기초도 안 돼 있는데, 기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외워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초가 좀 돼 있고 선생님의 설명, 지금까지 수업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 이렇게 싶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이 됐을 때 이 사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도 그냥 여러분 아까 선생님 그래프 그리듯이 그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 초기속도 0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문제를 많이 접하고 경험이 많은 학생은 S랑 T제곱이랑 비례하고 있으면 초기속도가 0이구나 바로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속도를. 그죠?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구하고 이제 힘을 2배 했을 때 가속도가 어떻게 변할까 각각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확인하고, 또 이번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증가했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3쪽을 보시면 그래프 그리는 게 나왔죠. 우리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속도와 힘의 관계,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 자, F는 ma. 무슨 법칙? 가속도의 법칙. 주인공은 누구? 가속도.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실험 해보나 마나 어때요? 반비례 그래프가 될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차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른 그래프 여기서 보면은 기울기가 클수록 뭐야? 아니죠?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이 그래프가 아니죠. 요 그래프를 여러분 구할 수 있고, 요 그래프를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와 힘의 관계, 그 다음에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 자, 보시면 F가 일정하죠? F는 MA에서 F가 일정해요.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A와 M, 그죠? 2분의 1 A일 때는 2M. 거꾸로 질량이 3배 증가했어. 3M이면은 가속도는 3분의 1로 준다. 곱한 값이 다 MA가 나오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에 대해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은 좌표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과 같이 민호는 행성에 대해 광속 c에 가까운 속도 v로 등속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두 거울 사이의 길이가 l인 b시계를 관찰하고, 은수는 밖에 은수 행성에서 b시계를 관찰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빛이 b시계의 아래쪽 거울을 떠나는 사건을 A, 위쪽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아래쪽 거울로 되돌아온 사건을 B라고 하자. 먼저 우주선 안에 민호가 측정한 두 사건 A, B의 시간 간격. 자, A는 빛이 아래에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사건. 그 다음에 B는 거울에 부딪혀서 되돌아온 사건. 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그죠? 시각과 다르죠? 시간을 알아보자. 그림의 가와 같이 민호가 볼 때 두 사건 A, B는 같은 지점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똑바로, 자, 봐요. 이 우주선은 밀폐되어 있어서 밖이 안 보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민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똑바로 올라가서 똑바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속력은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얘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L만큼 올라가서 L만큼 내려왔으니까 총 거리는 2L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의 속력, 빛의 속력이죠. 그러니까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그때의 시간 간격을, 그때의 시간을 특별히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고유 시간에 대한 내용은 옆에 있죠. 두 사건, 두 이벤트가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관찰자. 지금 빛이 출발하고 다시 도착하는 이 사건, 두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럼 우주선 안의 관측자는 민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호가 측정하는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죠? 자, 이번에는 민호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고, 민호가 없고, 빛이 출발해서 되돌아오는 요 사건을 은수가 보는다. 은수는 바깥에 있는 행성의 정지에 있죠. 그죠?
이때 아까와는 다르게 우주선 안에 투명한 유리창이 있다. 그 빛의 이동 경로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은수가. 그럼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날아가는 동안 우주선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빛이 날아가는 동안, 공중을 날아가는 동안 로켓은 큐에 가 있겠죠. 그죠? 거울이, 천장에 붙어 있는 거울이 다시 빛이 올라가는 동안 천장에 달린 거울은 이만큼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빛은 여기에 부딪히겠죠. 자, 빛이 거울에 부딪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기에 부딪힐 거고, 반사된 빛은 다시 되돌아오는데, 은수가 보는 빛의 경로는 이런 경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아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봐요. 지금 로켓이 V라는 속도로 날아가고 있죠. 자, 광속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빛의 속도에다가 로켓의 속도 V를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이해 안 합니다.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속은 C 플러스 어떤 다른 로켓의 속력 일부분이겠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C라고요. 하지만 거리는 확실히 2L보다는 어때요? 큰 값이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커졌으니까, 분자가 커졌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확실히 이때의 시간은 아까의 고유 시간과 다른 시간이 되겠죠? 은수가 두 사건 사이에 시간을 측정한 시간은요, 고유 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확실히 고유 시간보다 큰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 봐요.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함으로 광속 불변이므로 민호 아닙니다. 은수가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을 델타 t라고 할 때 델타 t는 고유 시간보다 어떻게 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델타 t, 은수의 시간은 델타 t 고유, 민호의 시간보다 크니까 1보다 큰 값 감마를 곱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감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마를 생각해 봅시다. 자, 지우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낫겠네요. 자, 지금 요 길이를 한번 구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 길이는 L이 될 거고, 요 길이는 로켓의 속도가 V라고 했죠. 그죠? V인데, 로켓이 여기서부터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은수가 봤을 때, 델타 T 고유가 아니라 델타 T죠? 델타 T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절반이까지 가는데, 2분의 델타 T가 걸리겠죠. 맞나요? 그렇죠? 그럼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L'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L'은 어떻게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얘는 빛이 날아가죠? 광속 C에다가 2분의 델타 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길이는. 그럼 빗변의 길이가 밑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므로, 자, C 제곱에 2분의 델타 T의 제곱은 됩니까? V 제곱에 2분의 델타 T의 제곱일 거고, 플러스 L의 제곱을 쓰면 되겠지만, 지금 나는 여기서부터 델타 T와 델타 T 고유의, 즉 고유 시간과의 관계를 알기 위함이므로, 그쵸? 이 식을 쓰는 이유가 이 관계를 알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 고유. 그러니까 여기 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식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델타 t 고유는 뭡니까? 잠시만요. 델타 t 고유는 뭐예요? 뭡니까? C분의 어떻게 됩니까? 2L이었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C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C 곱하기 2분의 델타 T 고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정리해보면 C제곱 곱하기 2분의 델타 T의 고유가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델타 T와 델타 T 고유, 그 시간과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정리하면, 여기서 정리해보면, 정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식이 나오느냐. 델타 T는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의 1 곱하기 델타 T 고유가 나옵니다. 이 값이 감마고요. 우리가 로렌츠 인자라고 불러요. 이 로렌츠 인자는 재밌는 점이 지금 V가 뭐야? 로켓이 우주선 속도죠. 이 우주선 속도가 아까 가정이 뭐였어요? 광속 C와 유사하다. 광속 C에 가깝게 날아간다고 가정했으므로 C분의 V 값이 어떨까요? V가 C에 거의 가까우니까 이 값은 아마도 1에 가깝겠죠. 그죠? 근데 이제 1에 가까운 값을 1은 아니고 1에 가까운 값을 제곱하니까 뭐 그래도 1에 가깝겠죠.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근데 분자를 보시면 분자가 아니라 이제 분모가 되겠죠. 그죠? 분모 요 값을 보시면 어쨌든 루트를 씌우건 간에 이 값은 매우 작은 값이 될 겁니다. 다시 1에서 1에 가까운 수를 빼고 그걸 루트를 씌우니까 매우 큰 수가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떻게 했나요? 하여튼 이 분모는 매우 큰 값이 될 겁니다.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1에서 1에 가까운 값을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우니까 0에 가까운 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에 0에 가까운 수를 나눠버리면 엄청나게 큰 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보다 큰 수예요. 만약에 V가 터무니없이 C보다 작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로켓의 속도가 엄청 작은 숫자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요? 0에 가깝겠죠. 그죠? 0에 가까우면 분모가 1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될 겁니다. 다시 V가 매우 작은 값이면 이 값은 0이고요. 제곱해봤자 0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분의 1이니까 1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라. 로켓의 속도를 주어주고, 그죠? 그것에 의해서 감마값, 로렌츠 인자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내겠죠. 하지만 이 식이 어떤 건지는 알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예. 어쨌든 자 봐요. 델타 t는 델타 t 고유 시간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은수가 봤을 때 우주선 안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겁니다. 자 봐요. 관성계 아까 정지한 은수죠. 관성계 한 관찰자가 볼 때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게 시간 지연입니다.
값이 커졌으니까 팽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팽창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이 시간 팽창이 느리게 간다는 말이 또 무엇이냐? 자, 봅시다. 어떤 사건 이벤트를 두 개를 시간을 측정했어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출발하는 이벤트 사건과 땅에 도착하는 사건을 이 사건의 시간 간격을 측정했다고 봅시다. 근데 우주선 안에 민호가 은수가 있다고 했을 때 민호는 1초 걸렸다 얘기하고 은수는 아니다 2초 걸렸다 얘기할 겁니다. 감마가 2라고 하면요. 그죠? 은수는 지금 빠르게 운동하는 민호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민호는 1초 걸렸다고 할 거고 은수는 1초, 2초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은수가 봤을 때 민호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죠.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봐요.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출발해서 땅에 닿는 이 사건 이벤트를 시간을 민호는 1초 걸렸다고 해야 할 겁니다. 자, 떨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1초. 하지만 은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요거는 2초 걸렸다고 할 겁니다. 정지해 있는 그죠? 행성에서 정지해 있는 은수는 저 2초 걸렸어. 1초, 2초.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민호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간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시간 지연에 대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학년 뭐 3반 교실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1학년 교무실이 있죠, 그죠? 1학년 교무실. 자, 여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왜 이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만약에 민호가 있고 은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우주선 안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내가 1학년 3반에서 1학년 3반에서 교무실까지 가는데 민호는 나 10초 걸렸어. 은수는 아니야 난 20초 은수는 20초 걸렸어 나는. 그러면은 누가 더 빠른 거죠? 똑같은 거리를 얘는 10초 만에 갔으니까 얘가 빠른 거죠. 얘는 뭐야? 느린 거고. 맞죠? 똑같은 거리를 짧은 시간에 갔다 왔으니까 민호가 빠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의 절대성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민호한테 1초와 은수한테 1초는 같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10초 만에 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빠른 거죠, 민호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1학년 교무실이 있고 똑같이 1학년 3반 교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영수가 있다고 할까요? 영수가 이렇게 막 달려가서 교무실에 갑니다. 근데 요 영수가 교무실까지 가는 사건을 민호만의 시계로 자신의 시계로 10초 걸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번에는 은수가 영수 달려가는 걸 보고 은수의 시계로
나는 20초 걸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출발해서 도착하는, 교과서로 치면 A 이벤트, B 이벤트가 되겠죠. 요 간격을, 요 사건을 둘이 보고 민우는 나 10초 걸렸어 얘기하는 거고, 은수는 아니 내 시계는 20초 걸렸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은수의 편입니다. 은수의 편. 은수의 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민호야, 네 시계 고장났는데? 느리게 가는데? 똑같, 20초, 진짜 20초야. 근데 그걸 네 시계는 10초 걸렸다고 하니까 네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맞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교과서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빗시계가 있어요. 빛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거울에 거울 부딪혀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이 사건을 민호가 보고 이 은수가 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시계 그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로렌츠 인자가 뭐 1을 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델타 t는 어때요? 델타 t 고유의 고유 시간에 감마 배니까 얘가 만약에 민호애가 10초 걸렸다고 치면 은수는 감마가 2니까 20초 걸렸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렇죠? 응. 그럼 은수가 봤을 때 민호의 시간이 어떻게 돼?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죠? 영수가, 그죠? 영수가 이렇게 1학년 3반 교실 출발해서 1학년 교무실까지 가는 요 사건을 민호가 보고 은수가 보는 겁니다. 근데 민호는 10초 걸렸다고 하고 은수는 20초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수의 편이라고 하면은 민호의 시계가 고장난 게 맞죠. 어떻게 하는 거야? 약이 떨어져서 느리게 가는 거지. 그럼 민호의 시간 느리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그대로 빛이 가서 빛식에서 출발 다시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요 이벤트를 민호가 보고 은수가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호는 10초 걸렸다고 하고 은수는 20초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은수 편에서 보면 민호 시간이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느리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때 민호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쪽 안에 있었죠. 이 좌표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호의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은수는 바깥에서 보는 거고, 바깥에서 볼 때 빛이 이렇게 날아갔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그냥 시간이죠, 그죠? 바깥에서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죠? 광소에 가깝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봤을 때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아직 시간의 절대성을 믿는 그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얘가 더 빠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닙니다. 요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거죠. 예, 시간의 절대성에 입각해서 빠르냐 느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 우리가 시간 지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시간 팽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 팽창한다는 것은 뭐예요?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게. 그죠? 요 값이 그 시간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팽창과 지연은 같은 거니까, 아하, 이쪽이 느리게 가는구나, 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운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또 오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어지간하게 빠르서는 안 됩니다. 광속에 가깝게,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물체, 그죠? 물체 안의 시간은 어떻게 간다? 느리게 간다. 이거. 느리게 가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돼? 우린 20초 걸렸다고 하는데 그 안에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에서는 10초 걸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듣고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이해했다고 선생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접해보고 많이 틀려봐야 됩니다. 많이 틀려서 나이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간고사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죠. 예, 기말고사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질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